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제가 어제는 하루 쉬었고요. 어제 일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주말에도 일이 좀 있어서 일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찍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하루 쉬었고 오늘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장은 좀 한올이 좀 올랐죠. 한 6% 정도가량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NXT 시장에서 조금 빠지긴 했어요. 그래도 거의 6만원대를 왔다 갔다 하더니 장중에는 하더니 59,600원 뭐 이쯤에서 마감을 했고요. 뭐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성무님 댓글 통해서도 시장이 계속 들었다 놨다 하고 있네요. 오늘도 편안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요. 댓글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라고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뮤노반트가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조금 빠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1.47%. 다른 바이오주 종목들도 조금 빠지는 걸 보아하니 오늘은 조금 조정장이 될 것 같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 봐야 알겠지만 조정장이 살짝 올 것 같네요. 뭐 조정장이 오더라도 변한 건 없죠. 지금 한올바이오파마의 시가총액 약 한 오늘 기준으로 한번 봐볼까요? 오늘 기준 시가총액이 3조 1천억 원이네요.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은 지금 12조 6천억 원, 어제 기준으로 12조 6천억 원입니다. 지난번에 뭐 40% 50%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바이오주가 조정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도 조정을 받을 거야. 내일 아침에 팔아야지 하고 꼭 이런 날 NXT 시장 다음날 아침에 봐보면 바이오주 종목들이 하락을 해요. 어김없이. 왜냐하면 어제 미국 바이오가 빠졌기 때문에 개인들이 막 파는 거죠. 그죠? 무지성.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12조 6천억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한올이 지금 3조 1천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냐? 내가 4만 원에 샀는데 5만 9천 원이 돼 있으니까. 한 40% 넘게 50% 좀 안 되게 수익이 난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한 두 달 만에 50% 올랐는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얼마나 팔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 단타를 하는 물량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오늘도 뭐 수급이 큰 의미는 없지만 개인분들은 또 빠져나갔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단타들이 많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분위기는 제가 뭐 다 알지 못하지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이뮤노반트 지분을 늘렸다는 기사도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뮤노반트 지분을 늘렸다는 기사도 있고 사모펀드들은 하도 이뮤노반트 늘렸다는 지분 공시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오른 이유가 있어요. 지분을 막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뭐 그레이브스병 이제 막 슬슬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한올은 지금 뭐 반응도 안 왔죠. 아직. 예,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 주식, 미국 바이오 주식의 그 인덱스 지수를 따라가려면 우리나라 코스닥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지금 거의 뭐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였지만 올라오지도 못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이 그 제넨텍과 기술 수출 계약을 공시를 하면서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고요. 계약 금액이 상당히 커요. 2천억 원이 넘는 계약금이었고 총 계약 규모가 3조 원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는 이 계약을 보고 느낀 건 뭐 비만 치료제 뭐 이쪽이 강하긴 강하구나라는 것도 느꼈지만 한 가지 느낀 건 이 바이오테크 회사들의 기술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대형 제약사들의 그 뭐라 그러죠? 호가? 아니면은 이 제시하는 가격들이 상당히 세기도 하고 그리고 기술을 선점하거나 특허 이슈를 이탈하기 특허 이슈에서 특허 절벽 이슈에서 해방되기 위한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구나. 그러니까 바이오테크 회사 입장에서는 뭐 기술이 좋고 그리고 상업화 가능성이 높고 후기 임상 단계에 있는 회사들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다. 제가 엊그제 그 로이반트 CEO 그 미팅 자료를 보면서 그 저번에 그 어디였죠? NH투자증권에서 로이반트 CEO 미팅 자료를 보면서 뭐 아예 인수합병을 안 한다는 건 아니다. 뭐 어떤 회사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제안이 들어온다면 뭐 안 파는 것도 이상하다. 예. 미리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더 좋은 약물을 갖고 오는 것도 우리의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가능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특허 절벽에 있는 거는 빅바이오 회사들이 특허 절벽에 많이 놓여져 있고 그 사실은 지금 변함이 없고요.
이 특허 절벽 이슈가 어쨌든 해소가 되려면 지금 빅파마들의 특허들의 대부분이 연장이 될 만큼의 그 상업화된 약물들을 하나씩은 다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 갖고도 안 될 거예요. 한두 개씩은 다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상업화될 수 있고, 임상 후기 단계이고, 향후 몇 년 안에 상업화돼서 자리를 잡고 매출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 전 세계 약물 중에 과연 몇 개나 이렇게 확정적으로 큰 돈을 베팅할 만한 약물이 과연 몇 개나 있겠냐는 말이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뮤노반트라고 보고 있고, 그레이브스병 자체만으로도 환자 수가 33만여 명. 거기에서 환자 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는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건 MG 같은 경우는 치료제들이 여러 기존의 치료제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FcRn 저해제가 최초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뮤노반트가 최초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에서의 시장 여파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기전들이 난리 패 있는 상황에서 FcRn 저해제로서 최초다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다른 기전들이 난립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불모지예요, 불모지. 불모지의 FcRn 저해제로서 첫 번째로 자리를 눌러 앉는 거고, 그리고 다른 기전들도 없기 때문에 환자들의 니즈가 이뮤노반트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고, 그 그레이브스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될까?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회사, 주식시장의 수준이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수준이냐면, 그냥, 하루 먹고 하루 빠지기예요. 예,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오르면 그날 좀 사서 한 1, 2% 먹고 빠지고, 이뮤노반트 떨어지면 그날, 그 전날 샀던 거 좀 팔아서 차익 실현하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올바이오파마 장기 투자하시는 거 응원하고 저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주변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주변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을 공부를 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그리고 그 주가가 싸다는 것도 판단을 해서 이 회사가 기술력도 좋고 경쟁력도 있고 진입장벽도 높고 이사회도 잘 되어 있고 나중에 시장 점유율이 있겠는데, 시장 회복이 있겠는데, 근데 주가도 싸네, 와, 이런 기업은 사야겠다, 삽시다, 모읍시다 하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 주변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제 주변에도 저도 직장을 다니니까 직장이 수십 명, 수백 명이고, 또 다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처럼 투자하는 사람이 주변에 진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꼭 정석이고 원칙이다 이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투자 철학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지만, 뭔가 그 주식에게 본질에 접근을 해서 한다기보단 다들 가격 맞추기,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그냥 5만원에 사서 52,000원에 팔고 4% 먹었다 좋아하고, 뭐 어떤 사람은 4만원에 2천만원 넣었어, 44,000원 10% 되니까 야 오늘 하루에 200 벌었다, 나 2천만원 넣었는데 하루에 10% 올라서 200 벌었어, 확정 수익이야, 좋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타 하시는 분들이 99.9%예요 제 주변에도 그러는데 여러분들 주변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을 제가 아무리 목이 닳도록 외치고, D2TRA를 외치고, CLE를 외치고, 아무리 MG 외치고, CIDP 외치고, 쇼그렌을 외쳐도 절대 그때까지 장기 투자하려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 업황이라는 특성상 너무 시장에서 이제 망하면은 이제 깡통 찬다라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그런 배경지식, 진입장벽 자체가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고액 자산가들은 40대, 50대, 60대 이쪽이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오래 했고 자산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자산을 쌓아놓은 상황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바이오 주식을 처음부터 투자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쪽으로 많이 가겠죠. 우리나라 반도체가 잘 나가니까 그쪽. 그리고 아무리 봐도 유튜브들이 반도체 유튜브가 훨씬 많지, 한올바이오파마 유튜버는 저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로 많이 갈 겁니다. 그리고
뭐 장기 투자 철학 뭐 그런 거 해봤어야 알죠. 그죠? 그냥 모은 돈 가지고 뭐라도 굴려야겠으니까 일단 주식을 했는데 반도체 좋다니까 반도체를 사고 유튜브 보면서 막 공부도 하니까 PER도 싸고 PBR도 싸고 지금 뭐 다 싸대요. 그래서 사요. 근데 주주 환원 정책도 많이 한대요. 근데 지금 빠져요. 그쵸? 이유가 뭐예요? 더 좋게 나올 소식이 이제 없잖아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이 뭔데? 했을 때 주주 환원 나왔죠? 장사 잘 되는 거 다 알죠? AI 잘 될 거라는 거 다 알죠? 소식을 다 알고 있어요. 저 시장 전부가 아는 호재는 더 이상의 호재가 아니죠. 반대로 악재도 시장 전부가 아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전을 하는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들이 많을 거고 한올바이오 파마를 큰 돈으로 넣는다? 처음 주식 투자하는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바이오 주식은 특히나 초고난도 중에 초고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버틸 줄도 알아야 되고 떨어졌을 때 또 모아갈 줄도 알아야 되고 올랐을 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믿고 떨어졌을 때 모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변동성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바이오 기업들의 매출이 많이 안 나오고 거의 다 기술로 상장된 기업이고 앞으로의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거의 형성돼 있다 보니까 조금만 뭐가 있으면 금방 바이오주 차익 실현 나오죠. 왜냐하면 얘네는 숫자로 증명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차익 실현하기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한올바이오 파마가 7만원까지 찍었다가 37,000원, 8,000원까지 밀렸습니다. 최근에. 거의 마이너스 50% 가까이 된 거거든요. 그거를 거의 한 두세 달 만에 맞았어요. 고점에 사신 분들은. 그거 버티셨겠습니까? 마이너스 20, 30, 40 찍히면 무서워서 던지고 나간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때. 하지만 우리는 버텼죠. 왜? 저희의 투자 목표는 그레이브스병이었으니까. 제가 아무리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해도 그레이브스병이 뭔데? 그 한올이 뭔데? 그래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돼? 이게 중요하지. 이거를 몇 주나 모아야 됩니다. 뭐 계속 모으셔야 됩니다. 평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식 수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잘 될 거면 나중에 주식 복사되는 속도는 주식 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쵸? 그러니까 주식은 사고 파는 게 기술이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주식은 사고 파는 게 기술이 아니라 안 파는 게 기술이에요. 그냥 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월 달쯤에 CLE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게 또 맥클라인 CEO가 이제 CLE 데이터를 받으면 이제 상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할 거고 과연 이게 임상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성공인지도 검토를 할 거고 주변 경쟁 약물과 비교해서 데이터들 비교도 해서 아마 임상도 진행을 할 거고 할 건데 이게 지금 기대감을 제가 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대감을 아예 안 갖기에는 데이터가 워낙 좋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 SLE도 성공을 했고요. 그죠? 근데 기대감을 많이 갖기에는 경쟁 약물들의 데이터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우위에 있는 데이터가 나올까? 라는 의구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CLE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맞추자가 아니고 10월 달에 나오는 CLE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맞추자가 아니고 우리는 조금 더 멀리 있는 그레이브스병을 미리 봐서 우리는 주식 수를 모아가자. 이게 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CLE는 가다 보면 얻어 걸리는 거예요. 잘 되면 얻어 걸리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안 되면 시장이 좀 빠질 거예요. 실망감이 생기니까 좀 빠질 건데 우리의 목표는 어디라 그랬어요 방금? 저 뒤에 있는 내년 상반기에 있는 그레이브스병이라고 있기 때문에 CLE 때문에 빠지면 또 모아가면 되죠 뭐.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사람 말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말이 쉽지 진짜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올이 이번에 바이오 기업들 훈풍 타고 우리나라 주식이 미국 주식, 미국 바이오 주식을 못 따라간 게 하도 많아서 이번 달부터 해서 저는 지금 이제 랠리가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한미약품이 오늘 기술 수출 계약도 했고 상한가라는 반응이 좋은 반응이 왔고요. 계약 금액 자체가 워낙 커서 상한가가 안 갈 수가 없었지만 아무튼 그런 좋은 소식에 상한가로 반응을 했고 그러면 바이오 투심이 좀 돌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이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모멘텀 있는 회사들이 어딘데, 한올 같은 경우는 오늘 비만 치료제도 아닌데 D&D 파마텍이 비만 치료제잖아요. D&D 파마텍이 7.5% 마감했거든요. 한올이 근데 정규장에서 마감을 5.84%, 거의 6% 가까이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비만 치료제랑 상관도 없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장에서 모멘텀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한올도 이제 곧 모멘텀들이 줄줄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D&D 파마텍이 오른 것보단 좀 덜 올랐지만 그래도 한올도 상승폭을 상당히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주의 투심이 조금 돌아오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번 달 지금 오늘부터 해서 바이오의 랠리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왜냐면 삼전 하이닉스로 우리가 그 주주 환원 어떻게 될 거냐 쏠린 돈이 이제 다 그 내용이 공개가 돼 버려서 더 이상의 이제 호재는 호재가 아니거든요. 알려진 소식은 호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돌아야 되냐? 뭐 AI 관련 기업도 있고, 뭐 전력 기업도 있고, 방산 기업도 있고, 조선 기업도 있고, 뭐 많지만 지금 가장 디커플링 돼 있는 미국 바이오와 한국 바이오가 상당히 디커플링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조화가 상당히 역으로 나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쪽은 바이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한미약품이 오늘 반응을 했을 때 D&D 파마텍과 한올바이오 파마가 지금 같이 동반 급등을 하고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7% 6%씩. 그걸 봐서 D&D 파마텍은 같은 비만 치료제 라인이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한올바이오 파마는 도대체 왜? 얘는 비만 치료제도 아닌데 같이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시장에서 얘를 주목하고 있구나. 그러면 바이오주로 분위기가 살짝 돌면 한올도 같이 올라가는 날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좀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는 좀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 한 10월달 CLE 발표 날 때까지는 그래도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그래도 정고점 돌파는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하고 있고요.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니니까. 이제는 미국 바이오가 빠졌다 그래서 한국 바이오도 같이 빠지는 이런 1차원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좀 그러기에는 한국 바이오 주식이 워낙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고, 미국 바이오랑 미국 바이오 오를 때 한국 바이오는 안 올랐잖아요. 미국 바이오와 한국 바이오 주식 격차가 워낙 많이 벌어져 있고, 반도체에 쏠렸던 자금들이 이제는 더 이상의 호재가 없기 때문에 어딘가로 자금을 이동을 시킬 건데, 그러면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이 심한 바이오 주식으로 장이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관련 ETF를 사기 시작할 텐데, ETF를 사면 이제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종목들이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ETF를 살 때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종목들은 몇 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오늘 급등을 한올이 오늘 반응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비만 치료제 계약이 떨어졌는데 한올이 반응이 6% 7%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 말은 ETF를 사더라도 펀드 매니저들이나 기관들이 한올을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이쪽 자산을 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미국 바이오가 떨어진다 그래서 내일 한국 바이오도 떨어질 거다? NXT 시장 이런 거 여러분들 웬만하면 NXT 시장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전날 호재가 터지거나 전날 악재가 터지면 NXT 시장부터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아무 소식도 없을 때는 NXT 시장 보지도 마세요. 개인들끼리 그냥 사고 파는 거예요. 한 주씩, 두 주씩. 그거 봐서 뭐합니까? 괜히 나만 불안해져요. 오늘 이뮤노반트 빠지면 내일 한올 NXT 시장도 빠질 수도 있는데, 오를 수도 있죠. 빠질 수도 있는데, 빠질 때 괜히 팔 생각도 없었는데 59,000원짜리가 57,000원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한 2주라도 팔아야겠다, 아니면 한 3주라도 던져야겠다 하고 안 팔아도 될 주식은 그냥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나가요. 그러니까 NXT 시장은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전날 소식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해선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1차원적인 미국에서 주식 빠졌다고 한국에서도 빠져야지 라고 하기에는 미국 바이오와 한국 바이오 간의 디커플링 차이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오늘 한미약품에 대한 이런 주가 반응을 토대로 바이오가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6만원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도체로 갔던 수급들이 이제 다시 원점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코스닥 종목이나 바이오 종목 쪽으로 좀 많이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뮤노반트가 좀 빠지고 있지만 내일은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한올이 6% 가까이 올라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내일도 좀 기대가 된다고 봅니다. 이제 한국 바이오와 미국 바이오의 격 차이를 줄이는 시즌이 이제 막 시작이 됐다라는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뭐 장기적으로 그레이브스병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쉽잖아요. 지금 한올이 임상을 실패한 것도 없고 임상 잘 진행되고 있고 이뮤노반트 CEO 자신감에 차 있고요. 9월 2일에 주주총회 이뮤노반트 주주총회를 할 거예요. 그때 글쎄요. 그때 새로운 적응증이 공개가 될까요? 주주총회 정도의 이벤트면 사실 좀 뭐라도 하나 공개를 할 만도 하거든요. 9월 2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이, 다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주주총회를 하게 될 텐데, 이뮤노반트를 보시면, 여기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뉴스 앤 이벤트를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업커밍 이벤트 그래서 9월 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네요. 새벽 2시고, 그러니까 9월 3일 새벽 2시죠?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이네요. 목요일 이른 새벽. 그 다음에 2026 Annual Meeting of Stockhold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일에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뭐가 공개가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빠른 이벤트는 9월 2일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뮤노반트만의 이벤트는 9월 2일이에요. 근데 이때 뭐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주주총회만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별거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9월 2일에 뭔가 이벤트가 있다. 네. 그러면 기다려볼만 하죠. 일주일. 그죠? 네, 기다려볼만 하고 뭐 이때 뭐가 있든 없든 저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레이브스병까지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레이브스병까지 또 열심히 모아갈 거기 때문에 뭐 떨어지면 땡큐죠 뭐. 그죠? 지금 이제는 한 5만원 밑으로 내려갈 일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또 내려갈 수도 있죠. 주식은 모르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란이 아닌 또 다른 데 미사일을 한번 뻥 때리면 또 주식가가 이건 또 뭐야 하고 발작을 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 또 땡큐네 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신의 모멘텀은 이제 9월 2일 주주총회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 한올바이오 파마를 탑 픽으로 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팔로우업을 하실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뭐 막 이렇게 보고서는 안 내더라도. 근데 일반적인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한 개의 이뮤노반트라는 한 개의 이 바이오테크 회사의 주주총회가 며칠인지까지는 하나하나 다 모니터링. 저는 한올바이오 파마만 하니까 이것만 쫓아다니니까 저는 이런 걸 금방금방 보고 이제 체크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일반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바이오 종목 여러 개 투자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뮤노반트가 주주총회가 언젠지 이날 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실망스러운 얘기는 안 나올지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하나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수십 가지 바이오 종목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보는 거는 사실 저랑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한올바이오 파마의 소위 찐주주 분들이나 이렇게 하나하나 이벤트 보시는 거지 다른 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바이오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소소한 이벤트 하나하나 다 못 챙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전에 파는 거고.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보고 우연찮게 9월 2일에 이뮤노반트 주주총회 있다고? 그때까지 기다려야겠다 한 사람은 기다리는 거고. 만약에 제 유튜브 안 보고 만약에 8월 27일 날 목요일에 주가를 봤더니 65,000원이에요. 근데 나 5만원에 샀어. 그럼 30% 먹었네? 팔아야지? 하고 쓱 팔았어요. 근데 8월 27일에 팔았더니 9월 1일에 주주총회 하면서 뭔가 대규모 이벤트를 뭐 숨겨져 있던 정증을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일부 임상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또 공개를 하든지 뭐 특이한 이벤트가 나온다면 아이고 괜히 팔았네. 괜히 일찍 팔았네 하는 사람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분명 생기겠죠. 그죠? 한올바이오 파마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 유튜브를 보는 건 아니니까 극소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못 먹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사람은 끝까지 지켜보는 거고요. 모아가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전에 단타하면서 먹고 나가든 손절치고 나가든 나가는 거죠. 그게 주식시장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거의 99.9%가 중간에 다 나갑니다. 언제 나가냐면 이제 7만원대 넘어가면 전고점 뚫잖아요. 그때 아마 한번 이탈의 시즌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75,000원 선에서 또 한 번 이탈의 시즌이 올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장기 투자 하려고 그랬어. 나는 그레이브스 보려고 들어갔어. 그래서 5만원에 사서 4만원 될 때도 사서 열심히 모았어요. 너꾸림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75,000원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전고점, 완전 전고점이잖아요. 75,000원이 되는 순간 이거를 그레이브스병까지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와 수익이 지금 벌써 이렇게 됐네.
와, 달달하다. 이거를 먹어봐라 하다가 옆에 보니까 너무 싸져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죠, 그죠? 이 종목 왜 이렇게 싸? 그러면 한올이 더 빨리 오를까? 이게 더 빨리 오를까? 한올 많이 먹었으니까 역시 좀 버리자. 내가 그레이브스병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은 그때는 온데간데도 없어요. 한올 많이 먹었으니까 팔자. 팔고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자. 뭐 좋은 전략입니다. 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면에서 봤을 땐 좋은 전략인데 그 종목이 정말 갈아탄 종목이 정말 싼지, 그리고 정말 올라갈지, 정말 장사가 잘 될지, 정말 좋은 회사인지, 주가는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술력만 좋다고 그래서 막 사요. 근데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근데 가격이 10만 원이야. 근데 나는 가격은 안 보고 상태만 좋은 거 보고 막 사는 거야, 상추를. 10만 원짜리를. 근데 원래 가치는 얼마예요, 상추가? 한 봉에 1,500원, 2,000원 하죠? 1,500원, 2,000원짜리. 근데 10만 원에 샀어. 너무 좋아.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그 가치를 인식하는 순간 후다다다닥 떨어지겠죠. 나는 한올바이오파마 많이 올라서 이게 더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싸다고 생각해서 산 게 아니라 한올바이오파마 많이 올라서 팔고, 이 기술이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이 기술을 사람들이 너무 고평가하고 있어서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한올바이오파마 기다릴걸, 그레이브스병까지 기다릴걸.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팔 때는 후회 안 해요. 팔 때는 이익 보고 나왔기 때문에 팔 때는 후회 아닙니다. 근데 다른 종목을 사고 다른 종목이 생각보다 잘 안 갈 때, 한올이 더 잘 갈 때, 그때 후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종목이 보이면 저는 좀 월급날 기다렸다 월급날 들어오면은 조금 덜 사더라도 월급날 들어온 돈으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올바이오팜은 최대한 안 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그레이브스병까지 최대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더 한 주씩이라도 더 모으려고 제발 떨어지길 바라고는 있지만, 뭐 요즘은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뭐 기분은 좋지만, 제 계좌가 불어나고 있어서 기분은 좋지만 더 사지 못하는 아쉬움은 좀 있다. 월급날 들어오면 또 살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또 살 때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10주 살 수 있는 거 8주, 7주밖에 못 사니까 주식 가격 오르면 그게 좀 아쉬울 뿐이고,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근데 아마 멀리까지 끝까지 가시는 분들은 정말 많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제가 진짜 99.9% 장담을 하고요. 대부분 고점 돌파하면 다 도망가실 분들이 태산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를 수없이 반복하고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끊임없이 테스트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이제 갈 때 되지 않았나 싶을 때 한번 더 떨구고요. 이 더 이상 떨구겠어 하면 더 떨고요. 와, 사람 미치네, 한 번만 참을까 할 때 한번 더 떨구고요. 와, 못 참겠다 할 때 올라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 오르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쯤 사람들이 다 지치거든요. 다 던지거든요. 그래서 투매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거를 줍줍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또 승리로 이어지는 거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가의 변동성은 다 개인 투자자분들, 단타 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수급을 받아줄 시간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사소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에 우리가 너무 흔들리지 말자. 우리는 기업의 펀더멘탈만 보자. 그날그날의 수급은 웬만하면 참고만 하되 큰 의미 부여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요즘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엊그제는 10%, 지난주 금요일엔 10% 빠졌다가 이번 주 오늘은 또 6% 올랐죠. 그러니까 멀미가 날만도 해요. 근데 너무 그렇게 크게 의미부여하지 말자. 기업 임상 잘하고 있고, 어제 한올이 10% 하락한 기업이 된 게 아니고, 오늘의 한올이 6% 오른 기업이 된 게 아니고, 한올은 이미 임상을 잘하고 있고, 이뮤노반트도 고점에서 잘 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근데 주가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여러분들 변동성 잘 이겨내시는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 편하게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